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랜만에 주차 영상을 찍네요. 주제는 그겁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돈 복사 중이다 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플레이션 위험이 계속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니 많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물가 상승이 동반된다. 근데 그 물가 상승의 성격을 우리가 잘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고가 돌파권에 와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달린다 이거죠. 예, 공매도 재개를 했고요. 자, 일단은 지표부터 볼게요. 예, 보자 어디 있나. 네. 이게 몇 주 만에 하다 보니까 지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원도 그에 맞춰서 박스권에 갇히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 보이죠? 예. 돈의 가치는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WTI 예,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했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전 여기서 박스권을 생각했지만 일단 돌파를 했어요. 예, 돌파를 했고 금도 여기서 반등을 좀 해줄 거다. 좀 더 내려갔다 반등했지만 반등을 해줄 거다. 이게 또 이렇게 뚫고 올라가냐? 그건 또 물음표입니다. 예, 금에 대해서는 전 지금 뜨뜻미지근해요. 여기서는 매수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른다. 자, 위안도 다행히도 위안이 여기서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의를 했었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DXI는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막 반도체 관련 종목이 달릴 일은 현재는 없겠죠.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만큼 오르고 그거에 발맞추어 BDI도 올라갔습니다. 자, BDI 이 물동량이 선행하겠죠. 지금 이 BDI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상해 운임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얘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즉 물동량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못 보던 새 조정을 좀 크게 보였습니다. 자,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 독일은 좀 주춤하고 있어요. 한국도 주춤하고. 지금 미국의 재고가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제조업 그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서 횡보하거나 또는 계속 좋은 그 수치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50이 넘어가면 좋은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통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통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상승, 계속 상승. 이 본원 통화는 찍어내는 거죠. 예, 리먼 브로더스 때 보이시죠? 이만큼 상승한 뒤에 뭐 돈을 태워버리진 않죠. 예,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자,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와서 이번에 풀었는 게 이때까지 있는 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예, 2배가 풀렸어요. 돈이 2배가 풀렸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자산 가격이 2배로 뛰는 게 맞겠죠. 돈이 2배가 풀렸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인 움직임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3천을 넘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예, 돈의 양만 보면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돈이 복사가 돼 있는데 그 재화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건 자본주의에 맞지 않죠. 예, 왜냐하면 재화는 이자가 붙지 않는 가치가 계속 상승해야 되는 그런 재화기 때문입니다. 채권 수익률 동향 이것도 뭐 현재는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뭐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서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니 저쩌니 예, 지금 횡보하고 있죠. 헤드 스프레드도 안정적 있고요. 대차 대조표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연준이 지금 현재 계속 자산을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얘기해 보죠. 주차 영상 진짜 너무 오래 걸려. 예. 거의 3주 만에 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글로벌 매크로는 아직도 유동성 완화의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본원 통화, M1 통화, 연준의 대차 대조표, 달러 약세 등 지금 글로벌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의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풀고 있는 거죠. 계속. 아직은 테이퍼링의 기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파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글로벌 유동성을 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 막 매파가 계속 많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때 판단해도 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주식이 막 떨어지진 않아요. 이때까지 흐름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는 담보는 없지만 이때까지 그랬었다. 자, 코스피 일봉이죠. 지금 잠깐 주춤했죠. 한번 주춤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면 참 재미가 없을 뻔했는데 여기 주춤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정배열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전체가 다 정배열이 됐습니다. 즉 슛을 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아마 이 정도 추세로 움직이겠죠. 추세가 지금 형성됐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서 페일러 스윙이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해주면 이렇게 올라간다. 지금 3100 중반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추세상 생각이 많아지는 구간이죠. 신고가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 선을 그어서 몇 가지 생각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공매도로 하겠죠. 그런 애들은 가지고 있는 현물을 팔겠죠. 아, 이제 신고가 달리겠구나. 투자자 예탁금을 들고 계속 지켜보고 있겠죠. 그 두 가지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죠. 또 들썩이는 정치 테마주. 윤석열 정치 대비 임박 테마주도 이딴 상한가. 인맥 테마주는 쓰러져도 정책 테마주는 남는다. 이런 뻘소리를 그냥 이 자기 정치 테마주가 남긴 뭐가 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거 없는 풍문 올해만 22번 경고 울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내비죠. 정치 테마주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 안철수 씨가 항상 대선, 서울시장 선거, 총선 이럴 때마다 얼굴을 들이미는 거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 테마주계에서는 핫 포테이토죠. 이걸 다 설명드리면 또 오래 걸릴 거니까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떠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때 막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게 테스트 파동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엔 테스트 파동입니다. 여기 쭉 올라가면서 매물대로 해소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온갖 악재 뉴스가 뜹니다. 아이고 뭐 정치 테마주 뭐 관리 감독하니 어쩌니 저쩌니 떨어져요. 그리고 슉 쏜 다음에 그대로 설거지하고 갑니다. 19대 대선 6개월 전이죠. 이 19대 대선은 장미 대선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이슈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슉 떨어뜨린 다음에 한번 이렇게 쫙 쏘죠. 예, 이거는 진짜 단기간에 작전을 친 겁니다. 그대로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가서 한번 해먹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 1년 정도 남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테스트 파동이 발생할 법한 상황입니다. 테스트 파동. 잠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사람들 공포감을 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내비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정치 테마주가 대장주가 된 다음에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뭐 하지 말라고 제가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하시는 분들은 하시잖아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 테마주를 굉장히 자주 들어가지만 가세가 기울 정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 용돈 한번 벌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실 거면 조심히 하시라. 몰빵은 자제해라. 아주 그냥 소연 뭐 내 인생 종목이다, 중장기 투자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10배로 올라가더라도 그대로 원위치 해버립니다. 정치 테마주의 그 탄력성이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호텔신라랑 하나투어를 청산했습니다. 네, 청산을 했어요. 뭐 어제 좀 떨어졌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뭐 저한테 불평불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호텔신라 하나투어 파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과 메일이 각각 한 개씩 왔습니다. 놀랬습니다. 예, 제가 그 정도로 파급력이 높았나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스윙 트레이딩을 무사히 끝내고 얘들은 팔고 나왔습니다. 제가 얘들 움직임을 예상을 좀 했었죠. 이때까지 맞았고, 자,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상승 추세를 그렸다고 저 왜 판지 보이시죠? 예, 상승 추세 상단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기다려 볼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즐겨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신고가 랠리를 하는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얘도 지금 트랩 스윙이 발생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투어랑 호텔신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전 이 흐름이 발생하면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흐름을 주느냐, 그건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호텔신라랑 하나투어는 인기가 좋은 종목이 됐습니다. 제가 이때 살 때만 해도 아이고 무슨 호텔신라 하나투어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제가 들어갈 땐 다 생각이 있습니다. 리플,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님 요즘에 좀 이상해요. 이분 좀 이상합니다. 제가 뭐 이분한테 이상하다라고 할 만한 깜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상하다고 제가
제 채널에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I am your father.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도지한테 지금. 다스베이더 울고 가겠죠. 근데 지금 그 가상화폐 시장이 잠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 완전 최바닥에서 들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단기, 중기 수익까지 들어간 것들입니다.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나쁘지 않아요. SY가 조금 오늘 내일 하는데 쟤는 뭐 전 굉장히 제가 잘 아는 유사한 흐름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유틸렉스가 저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일 짜증나는 건 시젠입니다. 시젠이 정말 짜증나요.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타이밍 더 떨어져서 좀 꼬였습니다. 꼬여서 살짝은 물려있다. 예, 살짝은 물려있다. 마이너스 4% 정도 되죠. 예, 4% 정도 됩니다. 3% 중반인가 그렇습니다. 뭐 한번 상승 나오면 금방 복구해 주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58,000원까지 갑니다. 58,000원이 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민감해집니다. 전저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죠. 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거래량이 폭발할 겁니다. 그때 3차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이게 참, 예, 1차 매수를 5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외신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협이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어떤지 목요일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 판단한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매우 여겨집니다. 예, 매우 여겨집니다. 재화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대두값이 몇 퍼센트 오른지, 밀가루가 몇 배 오른지 아시죠? 예,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밈스탁이 아주 격분하고 있습니다. 프렌지라고 하죠. 밈스탁은 AMC죠. 극장 관련주입니다. 우리나라 극장주도 잠깐 움직였다가 떨어졌죠. 예. 밈스탁, 이런 프레임 되게 좋지 않은데, 지금 미국 시장도 약간은 스캠이라고 하면 작전주입니다. 작전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무슨, 예, 지금 레딧이랑 게시판에서 한번 찍었다고 해서 저렇게 올라가고 하면 이게 가상화폐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인프라스트럭처 딜이 있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1.7 트릴리언 달러. 와, 진짜 1.7조 달러. 진짜 역시, 예, 굉장합니다. 천조가 넘죠. 예. 거기에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건설주에 제가 가장 밀고 있는 현대건설 그냥 가져가죠. 22 딜레마, 22가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돈은 풀어야겠는데 얼마 전에 그 10조 정도 푼다고, 100조 정도 푼다고 했죠. 100조 정도 푼다고 했는데 유로존의 데이터가 회복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간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하지만 줄이려니까 경제가 약간 꾸꾸라질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고, 유로존은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노벨 주식상을 받게 된 이론인데요. 아니, 못 받았군요. 네. 아무튼 백신이 보급되면 가장 타격을 받았던 곳이 유럽입니다. 유로존입니다. 거기는 관광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죠.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유럽은 완전, 예, 온레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백신이 확보돼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유로존이 안 좋아질 수는 없겠죠. UK GDP가 발표된다는 겁니다. 자, 내신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느리네요. 왜 이렇게 버벅이냐. 예, 컴퓨터 좀 사야겠습니다. 자, 올해 추가 세수가 32조 예측된다. 2차 추경 규모가 20조에서 30조 검토한다. 와, 추가 세수. 야, 진짜, 이거 참,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쳤죠. 예,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추경을 30조를 더 한답니다. 이거는 좋게 볼 게 아닙니다. 추경을 한다는 건 추경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지원금을 위한 추경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조금이죠. 예, 이거는 절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추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을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제가 연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훨씬 많이 벌어야 된다. 또 추경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다 내야 됩니다. 내마녀의 날에 지수 변경까지 이번 주 내마녀의 날이 있죠. 전 내마녀의 날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 이러면서 프레임 만들어서 그냥 글쓰기 좋아하는 기자들이 많고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공매도 주가와 관계없다. 뿔란 셀트리온 시젠 주주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도 셀트리온 시젠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공매도 영향이 아닙니다. 그냥 추세상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하락한다는 허구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하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G7,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이익 과세 역사적 합의했다. 140개국 설득이 난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구글, 아마존만 봐서는 안 되겠죠. 삼성도 삼성세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구글, 아마존, 삼성 개떡 나가나요? 이거 아닙니다. 어차피 내는 세금은 똑같아요. 기업이.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자사 플랫폼 거래 시 과태료가 1억이다. 예, 이거는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정책만 보면 열받아요. 왜냐하면 과태료 1억이죠. 그럼 제가 1억 5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1억 내고 하면 됩니다. 예, 이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사 플랫폼 거래 시 징역 또는 과태료 100억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왜 1억이라고 얄팍한 금액을 걸어버리면 1억보다 더 벌 수 있으면 과태료 내고 하겠죠. 저런 자사 플랫폼으로 거래하는 애들이 정상적인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뭐 과태료 부과했으면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란 거예요.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애입니다. 1억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무차익 공매도도 똑같잖아요. 예, 솜방망이니까 무차익 공매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자, 국내 일정. 아직 볼 게 많네. 빨리 끝내야겠다. 예. 졸립니다. 자야 돼요. 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쭉 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막 그 괄목할 만한 뉴스는 없어요. 2021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터 배터리 개막식이랑 2차 전지 기업 간담회가 있는데요. 저는 2차 전지는 기간 조정을 거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대형주 흐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K 드론 시스템, K 반도체, K 벼락거지, 예, 뭐 K가 너무 많네요, 요즘에. 예. 자, 지금 아스코가 진행 중일 겁니다. 아스코는 임상 종량학회입니다. 그 항암 관련주들은 굉장히 지금 가시권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애플이 WWDC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AR 글래스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AR 글래스. 자, 그다음 바이오 디지털도 있고요. 쭉 보시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일정이 많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면 주요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200 편입되죠. 그럼 또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G7 정상회의도 있어요. 자, 국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죠. 자, 지금 다우존스는 뭐 백지 잘 올라가고 있죠. 23위에 공중부양 중입니다. 추세를 지키고 있다. 예. 추세를 지키고 있다. 예. 지금 근데 되게 웃기죠. 중간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움직여야지 정상일 텐데. 아무튼 추세를 지키고 잘 가고 있다. 나스닥은 나스닥은 지금 여기 저항됐죠. 예. 근데 약간 이렇게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나쁘지 않습니다. 유로스톡스는 예. 선이 두 개죠. 예. 이렇게 예.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지지도 한번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상해도 지금 위안이 안정권을 보인 거 보셨죠? 예. 약간 여기서 아까 나스닥이 약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했잖아요. 나스닥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렇게 움직이더라. 예. 저는 제가 한 말은 지나고 보면 항상 맞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도 여기 지금 중간에서 이 볼린저 밴드 중간선을 때리고 가는 느낌입니다. 이거 볼린저 밴드 그려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보조 지표를 그리지 않아도 눈앞에 다 보입니다. 이건 계속 많이 보조 지표를 연구해 보시면 그냥 안 봐도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거고. 자,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이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들고 있잖아요. 예, 약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저는 인버스를 해치하고 있죠. 자, 국내를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 잔고는 다시 130조대로 올라갔죠. 예,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130조에서 아른아른 거리고 있다. 좀 있으면 크래프톤 IPO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IPO 지금 바뀌었죠. 중복 청량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해야 되고요. 넘어가자. 시간이 없다. 응? 다 봤네. 예.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주무시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